아시아 쿼터 공백이 드러낸 내부 경쟁의 구조, 박민의 성장과 기아 내야진 재편의 이면, 제리드 데일 2군 강등 이후 기아 내야 운용의 변화와 박민의 성장 가능성을 중립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아시아 쿼터 야수 영입의 구조적 배경,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을 앞두고 호주 국가대표 출신 내야수 제리드 데일을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결정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전년도 FA 이탈에 따른 포지션 공백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2024 시즌 이후 내야 핵심 자원이었던 박찬호가 두산으로 이적하면서 기아는 유격수 자리를 비롯한 내야 뎁스 전반에 위기를 맞이했다. 이 공백을 외부 수혈로 메우려 한 선택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10개 구단 가운데 아시아 쿼터를 투수가 아닌 야수에 배정한 팀이 기아뿐이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구단이 아시아 쿼터를 선발 투수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반적 경향 속에서 기아의 선택은 내야 수비와 타선 보강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선택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외부 영입에 의존한 포지션 해법이 팀 내부 경쟁을 억누를 수 있다는 반대급부도 드러났다. 공백이 만든 기회, 박민의 현재 위치, 데일의 2군 강등은 기아 내야 자원들에게 기회의 창을 열었다. 특히 박민의 경우 이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는지가 주목된다. 2020년 2차 1라운드 6순위로 입단한 그가 지난해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는 단순한 출장 기회를 넘어 선수 생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박민의 시즌 성적 2분에 237 홈런, 11타점, 출루율 326은 리그 최상위권 유격수와 비교하기엔 이르지만 1라운더 출신 젊은 내야수가 풀타임에 가까운 출장을 소화하며 만들어낸 수치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다. 특히 출루율 .316은 타율과의 차이를 통해 선구안이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에서 4월 타율 .281에서 5월 205로 하락한 흐름은 주전 자리를 처음 소화하는 선수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상대 분석이 쌓이면서 약점이 노출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부진을 겪는 것은 성장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3경기 연속 안타 및 3런 홈런은 이 조정 과정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경기에 출전하다 보니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기회가 더 주어지면 내 야구를 더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박민 성장의 진짜 판단 기준. 박민의 현재 상태를 평가할 때 단순 타율 이외에 주목해야 할 지표들이 있다. 출루율 .326, 이 타율 .237 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은 타격 부진 속에서도 볼넷을 선택하거나 인내하는 능력이 일정 수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 컨택 히터가 아닌 타석 운용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반면 장타율 .355은 출루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박민의 타격이 현재까지는 장거리 공격보다 출루 기반의 방식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3런 홈런처럼 결정적 장타가 간헐적으로 터지지만 이를 꾸준한 파워 히터의 가능성으로 수비 측면에서는 이닝 소화량 자체는 유격수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책 여부와 수비 범위, 레인지 팩터 등 질적 지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집중력 이슈를 감독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수비 안정화가 아직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박민이 진정한 주전으로 자리를 굳히려면 상대 분석에 대응하는 타격 조정력, 실책률 감소, 그리고 큰 경기에서의 집중력 유지라는 세 가지 과제를 반복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한두 경기의 반등이 아니라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일관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다. 기아 내야 운용이 맞닥뜨린 구조적 과제. 이번 상황은 단순히 데일 한 명이 부진이나 박민 한 명이 성장 이야기가 아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야 뎁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을 제기한다. 핵심 FA를 타 구단에 빼앗기고 그 공백을 외부 영입으로 채우려 했으나 실패했을 때
내부에서 즉각 대체자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가? 박민, 정현창, 김규성이라는 3명의 유격수 자원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이 세 선수 가운데 누구도 아직 논쟁의 여지 없는 주전으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기회의 배경이 팀의 계획적 육성보다 외부 영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씁쓸한 맥락을 남긴다. 중장기적으로 기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대일의 복귀 이후 박민 등 젊은 내야 자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아니면 다시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회귀할 것인지는 구단의 육성 철학과 직결되는 문제다. 원문 기사는 박민의 긍정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몇 가지 중요한 맥락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첫째, 유격수 이닝 분배 구조다. 박민이 122이닝을 소화한 반면 정현창 52와 3분의 2이닝, 과 김규성 41이닝 또 상당한 이닝을 뛰었다는 사실은 기아가 단일 주전 유격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3명의 선수를 순환 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박민의 자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둘째, 이범호 감독의 코멘트에 담긴 뉘앙스다. 감독은 박민을 칭찬하면서도 순간마다 집중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박민의 현재 수준이 잠재력은 확인되지만 아직 완성형이 아님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실수 후 눈빛이 달라진다는 언급 역시 역으로 읽으면 실수 자체가 여전히 반복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셋째, 대일의 복귀 가능성이 이 기회의 유효기간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기사는 대일의 1군 복귀 시점이 미정이라고 언급하지만 영입 배경과 비용 구조를 고려하면 구단 입장에서 대일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 박민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압도적인 성과를 쌓느냐가 향후 경쟁 구도를 결정하는 실질적 변수가 된다. 넷째, 내야 경험의 불균형 문제다. 박민 스스로 경험 많은 선수는 선빈 선배와 도영이뿐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기아 내야의 경험 뎁스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군 경험이 풍부한 내야수의 부재 속에서 박민, 정현창, 김규성 모두 배움과 실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결론, 위기가 드러낸 가능성과 숙제. 아시아 쿼터 야수의 부진은 기아에게 예상치 못한 내부 경쟁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박민은 그 공간 속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기 확신을 얻고 있으며 이는 선수 개인의 성장 서사로서 진정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팀 전략의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다. 대일의 부진은 외국인 야수 자원의 리그 적응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확실한 과정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동시에 이 사태는 기아 내야 유망주들에게 진가를 증명할 기회로 기능하고 있다. 박민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기아 내야진의 미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의 박민은 완성된 주전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선수다. 그 과정이 팬들의 기대와 구단의 인내 속에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결국 기아에게 예상치 못한 수확을 안겨줄 수도 있다. 본 분석은 공개된 기사 및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관점의 스포츠 분석이며 공식 입장이나 확정적 정보가 아닙니다. 통계 수치는 기사 기준 시점 기준입니다.